자,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김규식 선생님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김규식 선생님은 원래 신한청년단의 대표였습니다. 네, 신한청년단은 여러분 3.1운동 이전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인데, 이제 김규식 선생님은 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김규식 선생님이 파리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규식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여러분 신한청년단의 대표로 출발하셨는데, 도착하신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이 김규식 선생님도 우리 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하셨다.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는데, 여러분 이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제 민족자결주의는 여러분 소수민족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소수민족도 모두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것은 여러분 승전국의 식민지는 적용되지 않았고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된 겁니다. 자, 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만 이렇게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지도 좀. 예, 이 지도 좀 이렇게 크게 좀 보시면은 이 독일이 여기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이 땅을 준 겁니다. 야, 니네가 가져가. 우리는 혁명을 해야 돼. 니네가 가져가. 줘버리고 전쟁을 끝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땅을 독일에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으로 바뀌었잖아. 소련에게 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니네 알아서 독립해라. 소수민족도 다 독립국가를 유지해야 돼.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자결주의는 이렇게 패전국의 식민지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 만들어진 거 보세요. 이 지도는 여러분 그 73쪽에 나오는 지도인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롤도바, 우크라이나, 구르지아. 여기까지는 아니죠, 여러분. 이 구르지아는 여기 있는 나라네요. 요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패전국의 식민지만 적용됐다는 거죠. 자, 다시 좀 앞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의 식민지는 적용되지 않았다. 여러분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의 영향, 3.1운동의 배경을 한국사 시간에 배우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러시아 혁명 그리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3.1운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러시아 혁명은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인데, 이 사회주의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부자와 노동자의 평등, 남자와 여자의 평등, 민족과 민족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족자결주의는 윌슨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죠. 윌슨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시면 이 레닌은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나라들을 다 이게 원래 러시아 제정이 점령했던 식민지였잖아, 이들 나라들이. 그런데 모든 민족은 서로 평등하니까
다 독립을 시켜준 겁니다. 공화국으로. 그리고 이 소련 연방이 외교와 군사를 독점하고 행정권만 쫙 나눠줘서 소련 연방을 만든 거죠. 이 모습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와, 레닌이 그랬어요. 모든 민족은 평등해. 그러니까 너네들도 공화국을 세우렴. 물론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 외교 군사는 독점할 거야. 자,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 하고 공화국을 세워준 거예요. 평등하게. 그러니까 3.1운동에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민족과 민족은 평등하다. 그래서 레닌이 식민지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 공화국을 만들어줘요, 레닌이. 그래서 이 점이 여러분 3.1운동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요런 내용까지는 아직 3.1운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회주의가 여러분 제대로 아직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러시아 혁명이 3.1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건 맞지만 사회주의 자체가, 사회주의가 3.1운동에 영향을 끼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나머지까지는 3.1운동 이후에 들어와요.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요 점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러시아 혁명이 3.1운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맞지만은 이 사회주의 자체가 3.1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를 여러분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자, 보복적 성격이 강한데요. 자, 우선 독일은 여러분 패전국이니까 모든 식민지를 잃어버리고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상실합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 프로이센, 우리가 봤던 지도죠. 프로이센이 여러분 프랑스와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빌헬름 1세가 독일 황제 즉위식을 어디서 합니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이 독일 땅이 됐던 겁니다. 프로이센 땅이 됐는데 이제 독일이 패전국이 됐으니까 여기를 상실하는 거죠. 여기를 상실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도가 몇 쪽에 있는 지도냐면 71쪽에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와 이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 보라색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영토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영토인데 지금 여기 알자스 로렌 지방을 상실했죠. 그 다음에 여기 동프로이센 이 사이 여기를 폴란드 회랑지대라고 그래요. 이 폴란드 회랑지대를 또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실한 거죠. 이 부분과 이 부분. 폴란드 회랑지대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또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패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서 패배한 다음에 여기는 영국,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미국, 여기는 독일의 관리를 받아요. 그래서 이쪽 세계는 서독이 되고 여기는 동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은 폴란드가 가져갑니다. 폴란드가 가져가고 독일은 이렇게 동서독 분단됐다가 지금 다시 통일이 됐죠. 여러분 동맹국은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있었죠, 여러분. 자, 오스트리아도 있었는데 잠시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책에 있는 지도고 이것도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좀 이렇게 클로즈업 좀 해주십시오. 클로즈업 해주시면 지도 좀 여기 클로즈업 크게 좀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있는데 이 사라예보 사건 여기서 일어났죠. 자,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냐면 대충 뭐 그린다면 이만큼이 오스트리아 땅이었습니다. 이만큼이 이 부분을 좀 확장한 거죠. 이 부분을 확장한 건데 이 지도가 여러분 74쪽에 나와 있습니다. 74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확장한 거죠, 이 부분을. 근데 이제는 이 세르비아가 러시아랑 친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르비아 중심으로 이만큼이 세르비아가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만큼을. 그래서 세르비아 중심으로 이 국가가 만들어져요. 이 국가가 세르비아 중심이니까 유고슬라비아라고 합니다. 유고슬라비아라고 하고, 오스트리아는 이 땅들을 다 뺏기죠. 이 땅들을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고, 또 오스트리아는 여러분 여기도 잃어버렸고, 이쪽 지역은 루마니아가 가져가고, 그 다음 여기는 또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하게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갈라졌죠. 지금은 슬로바키아. 근데 이제는 독립할 때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이쪽은 체코슬로바키아, 이쪽은 루마니아 가져가고, 이쪽은 유고슬라비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땅은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좀 날개 부분에다가 써주십시오. 생제르맹 조약입니다. 생제르맹 조약으로,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이 해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제 유고슬라비아도 나중에는 또 이렇게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도죠, 여러분. 발칸반도 지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이렇게 갈라졌죠, 지금은. 근데 이제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하나의 나라, 세르비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줄까요? 세르브 조약이 있습니다. 세르브 조약. 세르브 조약은 이제 오스만 튀르크가 영토를 뺏기는 겁니다. 자, 오스만 튀르크는 여러분 칠판 좀 다시 볼게요. 자, 오스만 튀르크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화면 꽉 채워 주십시오. 자, 여러분 뒤에 있는 건데 뭐 굳이 안 피셔도 됩니다. 자, 화면 잡혔습니까? 자, 여러분 오스만 튀르크 보세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두 차지했죠. 자, 물론 이젠 그 발칸 전쟁 전후에서는 뭐 이렇게 줄어듭니다. 조금만큼, 이만큼으로 줄어드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서 세르브 조약이 맺어지죠. 그래서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터키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오늘날의 터키 영토가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스만 튀르크는 생제르맹 조약,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생제르맹 조약, 오스만 튀르크는 세르브 조약으로 해체되거나 영토가 많이 상실당합니다. 자, 그럼 계속 여러분 65쪽 아까 보시던 것 좀 보겠습니다. 자, 독일 알자스 로렌 지방을 상실했다.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이걸 못 갚자 프랑스가 독일의 루르 지방을 점령합니다. 이 루르 지방은 여러분 독일의 서부 지역이에요. 이 프랑스가 이 독일이 배상금을 제대로 못 갚자 루르 지방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 서구 세력도 많이 깎아주긴 깎아줘요. 도산, 영안 등을 통해서 배상금을 많이 깎아주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히틀러가 모두 이거를 거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디귿, 중국은 산동 문제 처리에 반대하여 조인하지 않았다. 미국도 상원에서 비준을 거부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중국은 반식민지였다고 배웠습니다. 중국은 반식민지였다. 자, 이쪽은 여러분, 이쪽은 이제 러시아가 진출했고, 이쪽은 이제 프랑스, 이쪽은 영국, 이 산동반도를 여러분 독일이 진출했죠. 자, 여러분 영국과 일본은 이때 친했습니다. 영일동맹 관계였어요. 여러분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전비의 70%를 영국과 미국이 대줍니다. 그 정도로 친해서 영국이 도와줘 그런 거죠. 일본한테 군대를 파견해줘. 이미 여러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면 일본은 육군을 유럽까지 파견할 수 있었어요. 일본은 좀 머리를 씁니다.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물건만 많이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거기까진 못 가. 우리 거기까진 힘센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는 이 산동반도에 있는 독일을 쳐줄게. 라면서 일본이 여기를 칩니다. 독일을 쳐요. 그리고 중국에게 이거를 일본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게 일본의 21개조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은 조인하지 않았고 미국도 여러분 상원에서 비준을 거부했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윌슨은 여러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인데 이 상원을 누가 장악했냐면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배웠죠. 원로선언. 원로선언은 고립주의다.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것이다. 이 원로가 여러분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은 고립주의예요. 우리가 무슨 국제연맹 만들고 더 이상 가입할 필요 없다. 관여할 필요 없다. 우리는 물건만 잘 팔면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베르사유 체제나 이제 좀 있으면 국제연맹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상원은 미국이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3번 이제 국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국제연맹, 여러분 지금은 국제연합이죠. 이때는 국제연맹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윌슨이 주장해서 만들어지는데 미국은 오히려 가담하지 못합니다. 왜? 공화당이 사인을 해주지 않아요. 왜? 고립주의를 하자. 우리가 굳이 이런 거 만들어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러분 국제연합은 미국, 소련 다 참여했죠. 여기서는 소련도 제외예요. 근데 차이점이 미국, 소련 모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유엔군이라는 군사적 제재 수단이 있다는 게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4번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열강 간 해군력 축소를 합의했고 로카르노 조약 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이 평화로운 국제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독일도 국제연맹에 가담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전조약, 켈로그 불량 조약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군비 축소회담을 열었지만 나중에 결국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자, 민족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서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정말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불리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원칙, 주권 재민, 남녀 보통 선거, 사회 보장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좀 황당하게도 유럽 최초의 복지 정책이다는 여러분 많이 의외일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를 달래려고.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어요. 비스마르크가 최초의 복지정책을 폈고 최초의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일으키는 히틀러 정권이 등장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여러분 이제 여자까지도 투표권을 얻게가 됩니다. 여자까지도 투표권을 얻게 돼요. 왜? 1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여러분 다 전쟁하러 갑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공장에 투입되면서 여자까지도 투표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 민주정치의 한계가 뭡니까? 그리스 민주정치의 한계가 여성, 외국인, 노예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로마는 만민법을 실시해서 외국인도 이제 만민법의 적용을 받게 했죠. 그리고 이제 여성도 투표권을 얻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여러분 노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가 되면 노예가 사라지고 농노가 등장하죠. 노예라는 존재가 거의 극소수로 줄어듭니다. 노예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왼쪽 날개 보면은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까지 정치권을 가지니 보통 선거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뭐 미국과 일본을 보시면 미국은 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되고 일본도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권을 차지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죠. 21조 요구. 이걸 그 얘기고. 자, 우리나라에선 3.1운동이 일어났고, 자,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5.4운동은 여러분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일본에게 이걸 주지 말자 라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그 중국사, 인도사, 동남아시아사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어려울 겁니다.